안녕하세요. 두루두루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팟캐스트 두루미스 세계 이야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열정적인 가이드 루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데이비드입니다. 루리 씨, 오늘 우리가 떠나볼 나라는 이름만 들어도 태양의 열기가 느껴지는 곳인데요. 혹시 스페인 하면 어떤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플라멩코 춤? 아니면 맛있는 빠에야? 네, 바로 그거죠. 열정적인 플라멩코, 가우디의 환상적인 건축물, 맛있는 타파스와 상그리아. 정말 로맨틱하고 예술적인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런 스페인이 한때는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 불리며 전 세계 바다를 지배했고 그 이전에는 유럽에서 가장 찬란한 이슬람 문화를 꽃피웠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지금은 한때 유럽 경제의 문제와 취급을 받다가 다시 일어서고 있는 아주 다이나믹한 역사를 가진 나라라는 것대요. 네?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었다고요? 이슬람 문화가 유럽에서 꽃을 피웠다고요? 게다가 경제 문제하였다니. 제가 알던 스페인은 그냥 아름다운 관광지, 열정적인 축제의 나라였는데 갑자기 엄청난 대하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느껴지는데요. 너무 궁금해요.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는 시에스타와 투, 맛있는 음식 너머에 숨겨진 스페인의 뜨겁고도 깊은 역사, 그리고 지금의 스페인을 만든 경제와 정치의 소용돌이에 대해 샅샅이 파헤쳐볼 예정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정열의 나라라는 단어 하나로는 담을 수 없는 훨씬 더 복잡하고 매력적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와, 정말 기대되는데요? 스페인의 또 다른 얼굴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심장이 뛰어요. 스페인의 이야기는 아주 먼 옛날에 이베리아 반도에서 시작돼요. 고대에는 이베리아족, 켈트족 등이 살았고 이후에는 강력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히스파니아라고 불렸죠. 이때 라틴어와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오늘날 스페인 문화의 기초가 마련됐어요. 로마 제국의 일부였다니. 그래서 스페인어도 라틴어에서 유래된 거군요. 맞아요. 로마 제국이 쇠퇴한 후에는 서고트족이 왕국을 세우기도 했지만 8세기에 아주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바로 북아프리카에서 건너온 이슬람 세력이 이베리아 반도 대부분을 정복한 거예요. 이슬람 세력이요? 유럽 땅에 이슬람 국가가 세워진 건가요? 네, 알 안달루스라고 불린 이슬람 지배하의 스페인은 이후 약 700년 동안 이어졌어요. 특히 코르도바 같은 도시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문화적으로 발전한 도시 중 하나였죠. 수학, 과학, 의학, 철학, 건축 등 여러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고 고대 그리스의 학문이 유럽에 다시 전해지는 통로 역할도 했어요. 그라나다의 알함브라 궁전은 바로 이 시기 이슬람 건축의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산이죠. 하지만 이베리아 반도 북쪽의 기독교 왕국들은 이슬람 세력에게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오랜 전쟁을 벌였어요. 이를 레콘키스타, 즉 국토회복 운동이라고 부르는데 무려 780년이나 걸렸죠. 780년이요? 정말 긴 시간 동안 전쟁을 한 거네요. 네, 그리고 마침내 1492년 마지막 이슬람 왕국이었던 그라나다가 함락되면서 레콘키스타가 완성됩니다. 경교롭게 같은 해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콜럼버스가 스페인 이사벨 여왕의 후원을 받아 신대륙을 발견한 거예요. 아, 1492년. 정말 스페인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한 해겠네요. 그때부터 스페인이 엄청나게 강해진 건가요? 맞아요. 스페인은 아메리카 대륙에 거대한 식민지를 건설하고 막대한 금과 은을 들여오면서 유럽 최강 대국으로 떠올랐어요. 필리핀까지 세력을 확장하면서 그야말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이루었죠. 이 시기를 스페인의 황금 시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세레반테스의 돈키호테, 벨라스케스의 그림 같은 위대한 예술작품들도 이때 탄생했어요. 하지만 영광 뒤에는 그림자도 있었죠. 식민지 수탈과 종교 재판 같은 어두운 역사도 가지고 있죠. 또한 너무 쉽게 얻은 부는 오히려 스페인 국내 산업 발전을 더 더디게 만들었고 계속된 전쟁으로 국력이 소모되면서 제국은 서서히 쇠퇴의 길로 걷게 됩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제국이 쇠퇴했다니. 그 후에는 어떻게 됐나요? 19세기를 지나면서 대부분의 아메리카 식민지를 잃었고 20세기에 들어서는 더 혼란스러운 시기를 겪게 돼요. 왕정이 무너지고 공화국이 들어서기도 했지만 정치적 불안정과 사회적 갈등이 계속됐죠. 그러다가 1936년 끔찍한 스페인 내전이 발발합니다. 스페인 내전이요? 피카소의 게르니카가 그 내전의 참상을 그린 작품이라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공화파와 프랑코가 이끄는 국민파 사이의 내전은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고 결국 프랑코의 승리로 끝났죠. 이후 프랑코는 1975년 사망할 때까지 약 40년간 스페인을 철통 통치했어요.
이 기간 동안 스페인은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겪었죠. 언론과 사상의 자유도 억압되었고요. 40년간의 독재라니 정말 암울한 시기였겠네요. 그럼 민주주의는 어떻게 다시 찾아왔나요? 프랑코 사망 후 후안 카를로스 1세 궁왕이 중심이 되어 아주 평화적이고 성공적으로 민주주의로의 전환을 이루어냈어요. 이는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례로 꼽히죠. 새로운 헌법이 만들어지고 자유로운 선거가 실시되면서 스페인은 다시 유럽 공동체의 일원으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유럽으로 돌아왔군요. 그럼 경제도 많이 발전했겠네요? 네, 1986년 유럽 경제 공동체 EEC, 현재 유럽연합 EU에 가입하면서 스페인 경제는 크게 성장했어요. 외국인 투자가 늘고 인프라가 개선되면서 관광 산업도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지금은 스페인이 세계적인 관광 대국잖아요. 하지만 좋은 시절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심각한 경제 침체를 겪었고 청년 실업률이 유럽 최고 수준까지 치솟기도 했죠. 아, 한때 스페인 경제가 어렵다는 뉴스를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좀 나아졌나요? 네, 힘든 구조조정과 노력을 통해 경제는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있죠. 그리고 스페인의 정치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지역 갈등이에요. 스페인은 중앙정부 외에 17개 자치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히 카타르냐나 바스크 지방 같은 고유의 언어와 그 문화를 가진 지역에서는 분리독립 움직임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게 스페인 정치의 중요한 현안 중 하나죠. 하나의 나라 안에 또 다른 나라들이 있는 느낌이네요. 정치적으로도 쉽지 않겠어요. 맞아요. 스페인의 현재 국왕이 국가를 상징하고 총리가 실질적으로 정부를 이끄는 입헌 군주제 국가예요. 다당제를 기반으로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고 연립정부를 구성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날 스페인은 풍부한 문화유산과 아름다운 자연을 바탕으로 세계적인 관광 매력을 뽐내고 있어요. 올리브오일, 와인, 돼지고기 같은 농산물의 수출도 활발하고 패션 산업이나 자동차 산업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죠.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도 하고요. 정말 다양한 매력을 가진 나라네요. 축구도 빼놓을 수 없죠. 레알 마드리드, FC 바르셀로나. 그렇죠. 축구에 대한 열정은 스페인 사람들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죠.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의 낙천적인 성향과 사교적인 성격, 가족 중심적인 문화와 그리고 시에스타로 대표되는 여유로운 생활 방식도 스페인을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요소들이에요. 물론 젊은 세대들은 시에스타를 잘 안 지키는 경우도 많다고 하지만요. 오늘 데이비드 씨 덕분에 스페인이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정말 파란정한 역사와 깊은 문화를 가진 그리고 형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역동적인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스페인은 과거의 영광과 상처, 현재의 도전과 가능성이 공존하는 아주 매력적인 곳입니다. 그들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한다면 스페인 여행은 더욱 풍부하고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예요. 이제 스페인을 생각하면 플라멩코의 강렬함과 함께 알함브라 궁전의 세밀함과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함께 떠오를 것 같아요. 오늘 저희 두루미스 세계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께도 스페인을 새롭게 발견하는 즐거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두루미스 세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편에도 흥미로운 세계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다음 편에 만나요. 아디오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희가 오늘 나눈 이런 흥미로운 지식들은 사실 두루미스 위키에서 가져온 거랍니다. 두루미스 위키는 인공지능, 바로 AI 기술을 활용해서 지식 정보를 제공하는 새로운 위키 서비스인데요. 세상에는 정말 유용하고 가치 있는 정보들이 많지만 안타깝게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거나 특정 언어로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두루미스 위키는 이렇게 흩어지고 언어 장벽에 막혀있는 지식들을 AI가 똑똑하게 모아와서 하나의 완성된 정보로 보기 쉽게 정리해주는 곳이에요. 중요한 건 AI가 없는 내용을 새로 생성해내는 것이 아니라 믿을 수 있는 다양한 출처의 정보들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연결해서 여러분께 좀 더 정확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입니다. 마치 여러 조각으로 나뉜 퍼즐을 AI가 맞춰주는 것과 같죠. 그래서 두루미스 위키에 오시면 언어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궁금해하는 다양한 지식들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찾아볼 수 있답니다. 저희는 두루미스 위키가 세상에 숨겨진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발굴하고 인류의 소중한 기억들을 잘 기록해서 지식으로 세상이 더 잘 연결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에서 접하신 내용처럼 두루미스 위키에는 여러분이 미처 몰랐던 흥미로운 정보들이 가득합니다. 더 많은 지식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지금 바로 영상 설명에 있는 링크를 통해 두루미스 위키를 방문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희 채널에서 두루미스 위키를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재미있는 사실들을 꾸준히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